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이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다. 화창한 어느 날, 난 문득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번 돈, 내가 일군 성공. 이게 과연 내 실력일까? 아니면 그냥 운일까?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난 하나의 결심을 했다. 단 1년, 빈털터리에서 시작해 10억 원을 만들기로. 이 도전을 통해 내 안에 잠든 잠재력을 깨우고 내 인생에 대한 의문의 답을 얻고 싶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도전. 집을 나서는 순간 내 주머니에 남은 건 낡은 스마트폰과 반바지가 전부였다. 서울 한복판, 숨막히는 더위 속에 나는 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떡하지?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디서 자지? 배고픔에 속이 쓰려. 힘없이 걷던 중 한 행인과 눈이 마주쳤다. 나도 모르게 물을 달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 행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가던 길을 재촉했다. 씁쓸한 기분에 발걸음을 옮기던 중 또 다른 행인에게 눈길이 갔다. 이번엔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죄송한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요. 내 처지를 눈치챘는지 그 행인은 선뜻 지갑을 열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넸다. 나는 감사의 인사를 연신 남발하며 편의점으로 향했다. 1,000원. 거리를 방황하던 내게 이 돈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희망이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과 물 한 병을 구입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끼니를 때울 수 있게 됐다. 거리로 나와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이제 잘 곳을 찾아야 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한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내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젊은이, 무슨 일 있어? 집은 어디야? 저 집이 없어서요. 오늘 밤 잘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 안 됐구나. 내 이름은 성철이야. 내가 묵고 있는 곳에서 잠깐 지내는 건 어떨까?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고시원이야.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설마 나를 유인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성철 씨를 따라 고시원으로 향했다. 고시원 방은 누추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하룻밤이지만 지붕 아래서 잘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뒤져보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중고거래 대행 알바. 이거다. 나는 직감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면 내가 대신 택배를 포장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일이었다. 중간에서 거간 수수료를 받는 식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 하루가 다르게 내 통장 잔고가 불어났다. 3일 만에 30만 원을 벌었다. 그동안 묵은 고시원비와 끼니값을 제하고 남은 돈이 20만 원. 성철 씨의 낡은 오토바이를 그 돈으로 샀다. 덕분에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됐다. 한 달 뒤 경비 일자리를 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틈틈이 SNS 운영 아르바이트도 했다. 월 수입은 어느새 150만 원까지 불어났다. 경비 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들과 SNS 일거리를 나누고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근면과 신뢰가 무기였다. 일회가 폭발적으로 늘며 월 수입 5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급히 내려가야 했다. 마음이 급해 병원으로 직행했다. 의사는 어머니의 병세가 심각하다며 수술이 필요하지만 당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절망스러웠다. 간신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하고도 모자랄 판이었다. 그때 떠오른 건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이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유기견들에겐 미안했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회복은 터졌다. 지방에서 서울로 어머니를 모셔와야 했다.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했다. 일당을 2배로 올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거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일을 그만뒀다. 대신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트럭을 빌려 야채를 싣고 다니며 노점상을 벌였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트럭 렌탈료까지.
벌어들인 돈은 모두 지출로 나갔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예전에 내게 거간 수수료를 준 적 있는 업체 사장이었다. 날 알아보고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근황을 물었고 나는 사정이 있어 장사를 한다고 둘러댔다. 민우 씨, 내가 새로 식품 유통회사를 차렸어요. 민우 씨 같이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 있으면 힘이 될 텐데.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곁을 계속 지켜야 했으니까. 고민 끝에 사장님께 사정을 털어놨다. 식품을 유통하는 일이라면 공장 인근에 기숙사가 있을 거라며 어머니도 모셔올 수 있는지 물었다.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자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걸세. 기숙사에는 빈 방이 많으니 어머니 편하게 계시도록 하고 월급에서 기숙사 비용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어머니를 모시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식품 유통으로,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어머니의 건강도 차츰 회복됐다. 남는 시간에 장사 비법을 배우기도 했다. 꿈을 이룰 확신이 생겼다. 식품업에 커다란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년 후 모은 돈으로 식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민우푸드. 민우의 식품이라는 뜻을 담았다. 직원 10명과 함께 출발한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가진 게 없던 시절의 경험이 자산이 되어 주었다.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땀 흘리는 민우의 모습에 직원들도 열심히 따라주었다. 사세는 서서히 확장됐다. 소매상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와도 거래하기 시작했다.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년 만에 10억 원. 민우푸드의 연 매출은 10억 원을 돌파했다. 100명의 직원과 함께한 결실이었다. 이젠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제 삶의 전환점은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어머니와 성철 아저씨, 그리고 사장님 같은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주변의 격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뭉클함을 느낀다. 그가 겪은 시련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테지만 꿋꿋이 이겨냈다. 그의 성공에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타인을 향한 감사함이 밑거름이 되어 있다.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민우의 도전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선사한다. 꿈이란 홀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 강한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임을 말이다.